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는 우리나라가 섬유 수출을 가장 왕성하게 할 때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만들어낸 대우신화도 바로 그때 씨앗을 뿌린 겁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를 타고 1970년도에 수출 목표도 10억 달러로 잡았던 것이죠. 그때는 수출도 군사작전처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무렵 상공부 장관이 이낙선 씨였는데요. 이분이 5.16 군사정변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5.16 당시 그 사진 중에 박정희 소장이 뒷짐진 채 선글라스를 끼고 섰고 차지철 대위가 수류탄을 매달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안경을 끼고 있는 이가 이낙선 씨입니다. 이낙선 씨 시대의 1960년대 말 수출 광풍 속으로 1967년 6월 19일 박충훈 상공부 장관은 박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제6차 수출 확대 회의를 마친 후 이날 회의에서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출 분석, 수출 진흥 시책, 중동 사태가 국내 수출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원래 보고가 있은 다음 71년도에 실현을 보게 될 10억 달러 수출 계획에 대한 상공부 시안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수출 10억 달러에 대한 청사진이 펼쳐지기 시작한 건 1967년 6월의 일이었다. 이때의 목표는 적어도 1971년에 10억 달러 수출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69년 10월 21일 군사정변 주체 세력으로서 밀어붙이는 성격의 이낙선이 상공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그가 부임하고 두 달 후인 12월 15일 청와대. 내년도 수출 목표는 올해의 목표 7억 달러보다 3억 달러 증가한 10억 달러로 정했습니다. 이 10억 달러. 이 목표는 원래 박충훈 장관이 71년도 계획으로 세웠던 건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응? 내가 알기로 임자는 공장이라고는 근처도 안 가본 걸로 아는데 그 대답이 너무 쉽구만. 카카, 올해 초만 해도 과연 수출 목표 7억 달러가 가능할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달성했지 않습니까? 초과 달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 임자 배짱을 한번 믿어보자고. 정부와 업계가 잘 합심만 하면 못할 것도 없지. 수출 10억 달러 목표만 달성된다면은 우리의 수출 역사상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거야. 한번 해봐. 이낙선은 상공부 장관이 되자마자 1971년에 달성키로 한 10억 달러 수출 목표를 1970년에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안을 내놓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10억 달러 수출액 책정은 과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분명 이낙선 장관의 목표는 과욕이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수출도 잘 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수출 품목 1위는 섬유였다. 전체 수출액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였다. 동시에 공장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경제개발의 그림자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바로 그 무렵, 그러니까 1969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22살의 한 청년 재단사는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올해와 같은 내년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나는 결단코 투쟁하려 한다. 중간치기 비행기 좌석표는 필요 없다. 마차의 처분을 원한다. 평화시장 주식회사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의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정리 못하는 내가 어찌하여 대망을 바라고 사회정화의 선구자가 되려고 한단 말이냐. 영세한 봉제 공장이 천여 개나 밀집돼 있는 평화시장. 2만 7천여 명의 근로자 가운데 한 사람, 전태일이었다.
그에게 1969년은 유난히 힘겨웠다. 그해 6월. 여보, 왜요? 어떻게 해드려요? 응? 태일이는 안 들어왔어요. 또 노동운동인가 무엇인가를 갔나 보구만. 요즘 같아선 좀 일찍 다니면 좋으련만. 임자, 예, 듣고 있어요. 베개 속을 봐. 이게 웬 돈이에요? 태일이가 다달이 갖다 준 돈이라. 한동안은 내가 그 돈으로 술 사 먹고 말았는데 그 어린 것이 뼈 빠지게 번 돈을 내 쓸 수가 없었어. 그래. 이래 500원짜리 종이돈을 꼬깃꼬깃 베개 속에 박아뒀어요. 아들놈 하나는 잘 뒀어. 똘똘한 녀석이라. 그놈 하는 일 너무 말리지 마라. 그러고 임자한테는 참 미안하네. 반평생을 술로 보내면서 처자식 그래 두들겨 패고 달달 볶아가니 온갖 못된 욕은 다 하셨으면서 인제 와서 왜 그래요? 말은 그렇게 매정하게 하고 있었지만 남편 베갯머리에 앉은 이소선의 얼굴은 젖어 있었다. 이소선이 눈물을 닦고 바라봤을 때 남편은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니었다. 이전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 때문이라도 아마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영화는요, 1970년 11월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전태일 씨가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라고 외치면서 분신자살한 사건을 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우그룹의 초창기 이야기를 하면서 봉제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봉제라는 게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을 해서 옷이나 장난감 같은 걸 만드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는 업체들이 전쟁 후에 서울 을지로 쪽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평화시장이 되죠. 전태일이라는 청년은 바로 그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재단사였습니다. 그러나 경이적인 고도성장과 수출 신화가 있기까지 그런 봉제공장 근로자들이 치른 희생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더 많이 수출해야 한다는 대세에 몰려서 말로만 수출전사 산업 역군이었지 근로 환경은 최악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수출 제일주의와 고도성장의 화려한 장막 뒤에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의 한 단면이었던 것이죠. 전태일의 아버지 전상수는 살아생전에 아들이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걸 극구 말렸다. 달래도 보고 야단도 치고 손도 댔다. 전태일은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서라기보다도 마음을 상하게 해드릴까 싶어서 아버지의 눈을 피해 노동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재단사 친구들과의 모임도 비싼 커피값을 물어가며 다방을 전전했고 집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온 적도 없었다. 전태일이 친구들을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온 것은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였다. 부엌엔 왜 나와 계세요? 네 친구들이 왔는데 뭘 해줄게. 어머니, 쌀도 얼마 없을 텐데
이 시간에 밥 짓지 마시고 콩비지나 사다 끓여주세요. 콩비지를? 예, 비지에 물 붓고 불만 떼고 안방에 가서 주무세요. 제 방엔 오지 마시고요. 자, 얘기 계속하자. 그래서 당분간 우리 목표는 평화시장 일대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이 뭔지를 알고 투쟁하게 하는 거야. 안다고 투쟁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는데 왜 못해? 업주들이 받아들여줘야 말이지.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서면 이제 정말 올 때까지 왔어. 8시간 근무나 일요일 날에 쉬는 건 엄연히 법에 나와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리고선 자기들 멋대로 14시간, 15시간 작업에 야근까지 시키고 있어. 하긴 그래. 시다애들은 대개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인데 일만 하다가 책 한 점 못 보고 한 달 내내 빚도 못 보잖아. 그러다가 폐병만 얻어서 고향으로 가는 애들이 부지기수라고. 이대로 참고 있으면 안 돼. 물론 그냥 둬선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업주들을 상대해? 네 말이 맞아. 그래서 조직이 필요해. 개인이 싸워가지고서는 백날 해봐야 바위의 계란치기야. 지난번에 태일이가 모임 만들자고 했을 때 그 즉시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우리 같은 빈털터리 인생들은 조직으로 덤벼야 돼. 조직에 이름이 있어야잖아. 뭐라고 짓지? 바보. 누가 바보야? 내가? 조직의 이름 말이야. 바보. 바보는 좀 그렇지 않아? 돌쇠라면 모를까? 아니면 스패너? 햄머? 어때? 전태일은 하필 바보회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전태일은 자신의 기록에서 그 의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당당하게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살 권리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기계 취급을 받으며 업주들에게 부당한 학대를 받으면서도 바보처럼 찍소리 한번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니 우리 재단사들의 모임은 바보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며 그래야만 언젠가는 우리도 바보 신세를 면할 수 있다. 우선 뭘 하지? 당장 필요한 건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거야. 다른 건 지키면서 왜 근로기준법만 안 지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부터 해야 돼. 조사를 해서 그 다음은? 노동청에 찔러야지. 맞지, 태일아? 그래, 맞아.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는지 노동청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근로감독관을 내보내고 있어. 그 사람들한테 조사 결과를 증거로 내놓고 시정을 요구해야지. 됐네. 이제 이름도 정했고 할 일도 정했고. 하나 또 있어. 또 뭐야? 돈 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한 5천만 원만 투자하라고 해서 평화시장 안에서 근로기준법을 아주 잘 지키는 모범적인 업체를 하나 만드는 거야. 업체를? 안 될걸. 다른 업체 사장들이 가만히 있겠어? 다른 공장은 안 그러는데 당신네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또 나설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운영하는 거야. 우리는 모두 재단사잖아. 시장 실정을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거야.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도 사업체는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난 반대야. 반대? 태일아, 그런 일은 좀 이따가 하기로 하자. 우리는 아직 뭐든지 부족해. 우린 겨우 20대 초반이다. 좀 더 세상을 알고 나이가 들어서 해도 늦지 않잖아. 그래, 태일아. 우린 시간이 있잖아. 우선 다급한 것부터 해결하자. 이런 바보 등신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밑바닥 인생을 못 벗어나는 거야. 하루하루가 죽고 싶다며. 우리? 부족하지? 그렇지만 우리도 인간이잖아. 못할 일이 뭐야? 이제 21살 먹은 놈들이 뭘 못해? 인간답게 사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게 뭐가 어려워? 네, 전태일의 소망과 요구는 평범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인간답게 좀 살자는 것이었습니다.